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 다이빙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다이빙 친구가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처음 뵙고 강사 교육 시작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본인이요? 저도 원래 50줄로, 이게 제가 가장 초창기에 같이 강사 공부를 했던 그런, 저는 절친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빙에 관한 건 아니고 왠지 최근에 구취가 심한 것 같아 치과를 갔더니 편도결석이라고 하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하고, 아마 나중에 이 밑에 보면 제가 빨리 답을 안 하니까 보이스톡까지 했습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 있나 봅니다. 이거 꼭 수술해야 하나요까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전공인 편도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편도결석 이렇게 쉽게 붙였는데요. 정확한 병명을 따지자면 편도선 결석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과연 예방이 가능할지 그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편도결석이라는 것은요, 편도선 표면에 보면 하얗게 혹은 노랗게 딱딱한 덩어리가 편도선 속에서부터 이게 기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꺼내 가지고 만져보면 돌처럼, 우리가 몸에 돌이 많이 생기죠. 신장, 담낭, 담석증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턱 밑에 침샘에도 여기 이렇게 돌이 생겨가지고 입안에서 만져보면 그게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이런 애들은 칼슘이 높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돌입니다, 거의. 근데 편도결석은 사실은 돌이 아닙니다. 이게 고름 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결석은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어차피 이게 균이나 찌꺼기나 이런 게 들어가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염증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염증이 오면 우리가 식사할 때 많이 아프죠.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이 구강 악취입니다. 편도결석의 원인은 우선 이 편도선이라고 하는 이 임파 조직이 마치 지금 제가 이 귤 사진을 많이 내놨는데요. 이렇게 귤에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이게 크립트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 많은 임파 조직들이 하나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방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고요. 이 속에 박테리아나 이물질, 우리 음식 찌꺼기도 그렇고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편도가 한참 일을 열심히 하는,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 이물질과 박테리아, 균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우리 면역계통에다가 야, 이거 이상한 거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이 편도 조직이 결국은 그 균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들이 의사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한번 심한 염증을 앓고 나면 편도의 기능이 거의 못 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편도가 어떤 방어 체계의 한 부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선을 떼내 가지고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정말 꼭 귤 오렌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이 안에
어떤 균이 들어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고름 덩어리 같은 게 커지면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귤은 참 맛있는데 이 편도 결석은 정말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 결석증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 사이즈도 적고 또 양도 적고 이래서 별 정상이 없는데 가장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구취입니다. 그래서 자꾸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아무래도 그 강강사님처럼 치과에 먼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결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사실은 본인들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입안에 들러보고 뭔가 하얀 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입안에 이제 냄새가 나고요.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자꾸 자극을 시키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뭐 좀 짜증스러운 기침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선이 많이 커지거나 혹은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편도선 속에서 이 고름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편도선 밖으로 완전히 기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거기를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 하얀 돌처럼 편도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과연 이 결석 자체만으로 우리가 편도선을 다 떼내는 수술을 할 것인가? 저는 권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편도 결석이 심한 사람들은 게다가 한 번씩 편도선 염을 앓는다든지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물론 편도선 적출술이라고 하는 그 시술 자체에 따른 어떤 합병증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고요. 또 한 번 떼내고 나면 편도선 염, 그 다음에 이 결석증 이런 걸로부터 거의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copulation이라는 말은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선 사이사이에 있는 이 크립트 틈새를 이렇게 태워내는 겁니다. 이게 레이저 수술인데요. 그걸 태워주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결석 주위를 태워서 넓혀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분히 넓어지면 다음부터 그 안에 고름이 이렇게 고여 있지 않고 생기는 대로 혹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바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 결석을 저는 이 밥 먹는 젓가락으로도 이걸 꺼내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생기지 않게끔 구강 소독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서도 가글을 굉장히 많이 권하는 타입입니다. 만성 편도선염으로 많이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이 가글을 꾸준히 해주면서 이 할 때마다 편도선 표면에 생기는 뭐 결석 혹은 박테리아 같은 것을 씻어내 줌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글 약들이 조금 화학약품이라고 해서 이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화학약품이든 그게 비누든 뭐든 그 분명히 구강 위생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편도 결석의 이 계속되면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게 뭐 편도 결석이 지속되면 좀 불편은 하죠. 그러나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 구강에서 나는 그 악취가 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충치를 잘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충치를 앓고 있는 사람에서 편도 결석이 잘 생기는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케이스 리포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명확한 그 상관 관계는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편도 결석을 꾸준하게 앓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들처럼 구내염, 설염,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잘 병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편도 결석은 제거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도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 GIF 파일에 있는 이 가글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강 위생을 좀 철저히 해주는 거요. 그 다음에 양치질은 반드시 식후에 양치를 하시고 양치 후에 저는 가글을 하고 입안에 있는 가글액을 물로 씻어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하고 나서 이 가글약을 외우면 한참 최소한 한 1분 이상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가급적이면 그 가글액을 입안에 넣어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독을 위해서 가글을 하셨으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물을 넣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10번 하고 뱉고요. 한 번 더 엮고 뱉고 하는 것을 10번. 그래서 입안에 뭐가 있든지 마지막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구강 위생에 그리고 편도 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구강 위생이 나빠집니다. 굳이 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술 많이 마셔도 어차피 술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면 많은 어떤 염증성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편도 결석 혹은 만성 혹은 급성 편도선염에 다 어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편도 결석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봐서 워낙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하나 뽑아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민떼에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정말 이 냄새가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편안한 2020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